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실쌤입니다. 네,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와, 제가 감히 나폴레옹 힐을 모시다니요. 네. 네, 여러분 나폴레옹 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책을 볼까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나폴레옹 힐이시고요.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죠? 네. 그래서 한번 지은이 나폴레옹 힐에 대해서 여기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보고 책을 볼까 합니다. 자, 지은이 나폴레옹 힐. 1908년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평생 세계 최대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의 이제 제의를 받고 507명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08년도부터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20년 동안 인터뷰를 해서 1928년도에 성공의 법칙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20년간. 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나폴레옹 힐의 어떻게 보면은 일생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법칙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평범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자 이렇게 일생을 바치셨는데요. 이분은 보면 특히 여기 보시면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의 그런 게 뭐냐면 거의 이제 포지티브 멘탈, 네, 긍정적인 그런 정신 세계를 되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고요. 1970년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힐 사후에는 지금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 결과와 저술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할까요? 20년 동안 정말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가 이 책에 정말 집약되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떤 법칙이 있는지 507명을 저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여러분 에디슨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카네기를 만날 수 있겠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이분께서 다 만나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롤로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부가고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네, 처음부터 나오네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자 해서 솔직히 이거를 생각했죠, 여러분. 하지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돈이었고, 나머지 11가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11가지 무형의 재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97페이지 보시면, 네, 이 책은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네, 그것은 곧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실패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재산으로 바꿔줄 것이다. 네, 또한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12가지의 큰 재산을 획득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될 이 앤드류 카네기의 유산을 당신이 충분한 몫을 상속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 가르쳐 준다고 하시고 그거를 부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12가지의 재산을 모두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롤로그는 이렇게 봤고요. 지금 보시면 총 10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5챕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인생의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부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준비할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준비할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겠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당부하신 게 뭐냐면 목표를 성실하게 지켜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신 자는 저희가 책을 통해서 그 12가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저희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선은 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뭘까? 갑자기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두 얼굴의 나? 이게 뭐죠? 봤더니 이게 우리는 이제 보면 거울을 볼 때 외면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내가 있죠. 그리고 그 외면 안에 내면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어떻게 보면 총 2가지 이상의 자아가 복합적으로 이제 내면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맞는 것 같아요. 툭툭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내면을 2가지로 나눠본다면 긍정의 자아와 부정의 자아. 그쵸. 네, 포지티브 멘탈과 네가티브 멘탈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뒷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은 송수신 겸용의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이 부정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것만 내가 송수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긍정적인 자아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런 말들과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그 주파수에 맞춰서 흡수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또 말하고 행동한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를 향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포지티브 멘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고요. 자, 뒷장 넘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부자가 되는 일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마인드. 내 안에 다 있으니 그걸 믿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보시면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네, 세 번째 조화로운 인간관계, 네, 그리고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게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옆에 7가지의 그런 공포가 나옵니다. 가난, 비난에 대한 공포, 질병,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노쇠,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들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죠. 네. 그리고 5번째는 성공에 대한 희망, 6번째 신념의 힘, 7번째 베푸는 마음, 8번째 자선 활동, 9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씨, 네. 10번째 자제심, 11번째 이해심, 12번째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돈, 네, 유일하게 유형적인 항목이고요. 나머지 11가지는 다 무형의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이 12가지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다 받아올 수 있어야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까 준비되셨나요?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12가지 재산을 모두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가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바라고만 이렇게 내가 정말 갖고 싶다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먼저 얻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32페이지 보시면 인생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12가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내가 부를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인의 왕자님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웬 8인의 왕자님?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읽어보시면 나폴레온 힐에게는 8명의 자기 약간 스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읽어보면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영감을 주기도 하고 상상력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게 해주는 왕자님이고요. 성취하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확립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 왕자님들, 8분의 왕자님들을 항상 이제 그 나폴레온 힐이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 왕자님들을 한 분씩 불러서 정말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어떤 왕자님인지 정말 궁금하죠. 네. 매일 밤 하루 일과의 마지막 순서로 나는 8인의 왕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생각의 힘을 통한 만남이며 명상과 반성, 그리고 신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네. 왕자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신에 대한 정말 감사, 네. 그리고 명상을 통한 뭐랄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땠는지 반성도 해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매일 밤 하루 일과의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8인의 왕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뒤에 볼까요? 어떻게 만남을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음식과 옷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왕자님, 내 지난날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모든 공포, 분쟁의 원인과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당신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왕자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의 힘이야말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그 능력을 통해 나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스스로 마음속에 묶어두지 않는 한 생각의 힘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나폴레온 힐은 계속 이제 일생을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이런 성공의 법칙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포지티브 멘탈, 긍정적인 이제 정신 세계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상상력, 상상하는 대로 된다.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긍정의 자아, 그리고 생각의 비밀에도 보면은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을 항상 말하고 쓰고 읽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분 나폴레온 힐의 그런 성공의 법칙의 정말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는 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왕자님들과 매일매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내가 내 잠재의식 속에도 이렇게 감사함을 심고 내가 이렇게 잠들지라도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이 감사함과 이런 거를 담아서 염원을 하고 소망을 하면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잠든 시간 동안에 이 잠재의식에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는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고 순응하는 습관을 통해서 지금의 엄청난 재산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면 엄청난 재산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네. 이제 그 다음 장에 3장에 보시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라는 그런 성공 철학의 법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17가지 원칙 중에서 최소한 5가지를 융합하고 응용해서 내가 그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나오는 게 17가지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평균을 낸 게 있어요. 100% 지켜진 게 바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더라고요. 이거는 평균이 100점입니다. 100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갖춘 게 바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한번 잘 볼게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한 뒤에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00%더라고요. 이거를 못하면,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사람마다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꼭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도록 해야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카네기는 이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하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온 힐을 만났고 나폴레온 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카네기는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된 건데요. 네.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나폴레온 힐을 통해서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저희는 뭐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 이제 나폴레온 힐이 어떻게 이제 카네기의 이런 그 제의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약간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폴레온 힐이 이제 25살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수습 기자로 해서 이제 카네기를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갔는데, 이 카네기가 솔직히 이런 제안을 나폴레온 힐에게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모든 다른 기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힐만이 정말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자였어요. 어떤 테스트였냐? 의 성공 철학을 완성할 기회를 주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완성할 자신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몇 초간 머뭇거리긴 했지만 네,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답 60초에 1분이라는 그런 정해놓고 대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카네기는. 근데 29초 만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이제 카네기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에게 기회를 이렇게 줄 테니 무보수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너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온 힐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카네기가 원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자세. 네. 근데 둘 다 목표는 알겠는데 무보수로 일하라고? 약간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저희가 되는데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할 일도 미루면서 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할 일도 다 하고 뭐 더 할 일 없을까요? 일을 더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세 번째 마지막 이런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상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내가 무보수로 일했던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복리로 나에게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당신도 그렇게 꼭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엄청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부자님께서 계셨는데 보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았냐? 롤렉스 시계로 받으시더라고요. 네, 와 저렇게 일하시는 걸 알아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게 뭔가 무보수로 일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보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에 관련된 거에서 중요한 게 이 무보수로 일하는 자세. 이걸 꼭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5번째,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랑은 굉장히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고,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인생 12가지 재산 중에서 첫 번째, 즉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은 타인의 이익을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획득하도록 안내해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봉사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봉사의 마음이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웃 사랑이 바로 성공의 실마리가 되어서 나에게 결국은 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네요. 저희는 다 선한 면과 악한 면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5장까지 쭉 너무 바쁘게 훑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네, 포지티브 멘탈, 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 목표, 네, 정확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 정말 단 하나 내가 일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무보수로 일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체험으로 돌아오고 그 값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더 큰 보상으로 찾아올 거라는 확신, 믿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기보다 그 전에 내가 무언가를 베풀 줄 알아야지 그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 저희가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저희도 자기 전에 꼭 내가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의 그런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고 더 잘할 수 있게, 더 능력을 더할 수 있게 잠재의식까지 이용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가지의 그런 재산에 대해서 아까 나왔지만 지금 그 재산들을 가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507명의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한번 중간까지 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 더 구체적인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12가지의 재산을 저희가 꼭 받아갈 수 있도록 그 마스터 키를 꼭 챙겨오자고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